제 소개 아까 잠시 하셨는데 좀 이상하게 나왔고 이제 대한설관절 개인으로 있습니다. 설관절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죠? 설관절이 뭔지 뭐 별로 아시는 분도 있던데 대부분 잘 모르시더라고. 설관절은 그 무릎 관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무릎 관절이 이제 하나씩 고장 나거든요. 그럼 이렇습니다. 보세요. 손 앞이 시작하면 이제 지팡이 있어요. 할머니가 뭐라는지 들어보세요. 근데 힘들게 주시죠. 계단 내려오기가 힘들어집니다. 이런 분들 흔히 보시죠. 지하철 탈 때 보면은 뭐 뒤로만 내려오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다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렇게 되고 조금 더 심해지면은 이렇게 됩니다. 다리가 휘어지죠. 다리가 휘어져가지고 상태에서밖에 못 나온다.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지면은 이제 혼자서 못 걷습니다. 항상 양쪽으로 부축해야지 겨울 그걸 준비해요. 이렇게 완전히 더 심해지죠. 더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못 걷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를 합니다. 치료 후의 결과를 한번 보세요. 할머니. 따님하고 너무 좋아하죠. 계단 묶었던 하는 거예요. 표정하면서 너무 많이 좋아졌죠. 다리가 휘어져서 부끄러워서 밖에 못 나가는 할머니도 할아버지 혼자 묶었던 할아버지 혼자 있습니다. 혼자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고성, 고양이 고소로 가서 혼자 다시 짓고 있습니다. 아예 묶었던 할머니도 이제 혼자 있고 제 2의 인생을 살겠다고 몇 분에 감사하고 왔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아졌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한 번도 못 들어봤던 그런 내용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사들은요 불신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걸 다 에비던스 베이스드, 다 모든 데이터 논문을 다 찾아보고 다 검증이 된 거니까 오픈 하셔가지고 오픈 마인드 하셔가지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국에는 기대 수용이 있습니다. 보통 뭐 대개 한 83세까지 산다고 하는데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나이는 65세가 됩니다. 대개 한 17년을 그 환자로 살아갑니다. 한국의 사망 원인 1위가 뭔지 아십니까? 암입니다. 네. 세 분 중에 한 분은 암으로 돌아가십니다. 사망 원인 2위, 3위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입니다. 자, 이런 병이 왜 생길까요? 아파트가 오래되면 어디에 가장 먼저 문제가 생깁니까? 오래된 아파트에 안 살아보셔서 모르시나? 배관이 문제 생깁니다. 맞습니다. 배관이 문제 생깁니다. 자, 그럼 사람이 오래 살면 어디에 문제 생길까요? 맞습니다. 아, 역시 미국은 대단하고 잘하시네. 혈관에 문제 생깁니다. 어떤 문제 생기냐면 혈관 내측에 콜레스테롤, 지방 같은 게 막 쌓이거든요. 정상혈관이 이렇게 쌓이면서 한 50% 이상 막히면 그때 증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넓었던 혈관이 이렇게 기름때가 끼면서 좁아집니다. 좁아지면서 뇌로 가는 피순환이 안 좋으면 그죠? 치매가 생기고 막히면 뇌경색 생기고 심장으로 가는 혈액순환이 안 좋으면 협심증, 그죠? 완전히 막혀버리면 심근경색,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초혈관 쪽에 안 좋으면 늦어 드신 분들 다리 저리다고 하시잖아요. 다 이게 원인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 이 문제인데요. 그래서 스타틴, 고지혈증 약을 많이 드시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뭐 엄청나게 많이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약을 드시면서도 계속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계란, 이런 뭐 맛있는 고기 이런 걸 자꾸 먹다 보면은 결국 또 옵니다. 응급실 실려옵니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보름 전에 제 친구도 한 명 또 스텐트 하더라고요. 심장에 스텐트 하거든요. 그 스텐트 하면 그러면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문제가 해결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를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병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응급실 실려옵니다. 약 먹고 스텐트하고 또 심장마비로 실려와가지고 또
뇌 혈관에 막혀가지고 중풍으로 옵니다. 저는 부산 동해병원에 있는데 거기는 중풍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명한 한방병을 같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30대에도 풍이 와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콜레스테롤 약이 거의 국민약이 되는 것 같아요. 제 외래오는 환자분들 물어보면 그 10중에 한 8, 9명은 콜레스테롤 약을 드시고 있다고요. 그럼 이 고지혈증 약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한번 따져봤습니다. 따져보니까 100명 중에 그 약을 먹어가지고 심장병의 위험이 줄었다는 분은 100명 중에 1명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명은 아무 효과도 못 보면서 약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들이 과연 안전한가? 그렇게 많이 먹고 있는 약들이 하버드대에서 나온 연구인데 보니까 그 고지혈증 약을 먹는 분은 정상이 돼서 당뇨병으로 하는 확률이 2배가 더 많아집니다. 더 많아지고 또 문제가 뭐냐면은 치매 확률이 약을 안 먹는 사람에 비해서 2배로 높아진다는 연구가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01년도에 미국의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고 심장병 센터로서 세계 최고의 돈이 있는 심장병 센터입니다. 거기는 닥터 폴드웰 SSD라는 이 박사가 놀라운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무슨 논문을 발표했냐면 여기 심장병 센터인데 그 뭐 전 세계에서 아주 그 유명한 사람들도 다 심장병 되게 오는데 현대의학으로 도저히 치료 안 되는 도저히 이제는 뭐 약이든 수술이 안 되는 그 말기 심장병 환자를 18명을 채식으로 완치했다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 논문의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게 심장에 있는 혈관인데 여기 막 좁아져 있잖아요. 좁아져 있는 게 채식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넓어졌어요. 혈관이. 그래서 육식을 하다가 채식으로 바꾸니까 혈관이 이렇게 좁아졌던 혈관이 점점 넓어지면서 다시 돌아가더라. 이전에는 전혀 없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아니 약도 없이 어떻게 그게 가능해? 다들 의문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면 20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벌써 그런 얘기했어요. 음식이 곧 약이다.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이 우리나라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400년 전에 이렇게 했습니다. 약식동은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아 음식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은 약으로 고친됐습니다. 그 말입니다. 음식이 바로 약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코로나로 고생 많이 해보시죠. 코로나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발표된 논문인데 어떤 사람이 가장 코로나에 취약할까요? 여기 있잖아요. 비만입니다. 비만인 사람은 코로나에도 잘 걸리고 중증으로 가는 확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미국 의학협회에서 재미있는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갈 때 체중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연구해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평균 한 3.2kg 정도 체중이 증가한다. 팬데믹 1년 되면 뭐 한 5kg 체중이 늘어나겠죠. 자, 비만은 사실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비만 비만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남자가 40%, 여자가 24.5%. 그래서 뭐 어떤 분은 통통하게 보기 좋지 하는데 사실은요 건강한 비만이라는 건 없습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무려 3배가 증가하고요. 위암 발생률이 2배, 식도암 발생률이 3배로 증가합니다. 애니 제임이라고 가장 그 의학 저널로서 본의 있는 애니 제임 뉴잉글랜드 저널 메디신에서 2016년도 발표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비만하고 관계없는 암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에서는 식도암이 4.8배나 증가한다. 자, 그럼 어떻게 살을 빼까요? 환자한테 물어봅니다. 어머니 살 좀 빼셔야 되는데 그동안 살을 빼려고 좀 노력해봤습니까? 아, 그래요. 근데 살 빼려고 운동을 하려 했는데 다리가 아파서 못하겠다. 여러분도 어떻게 살을 빼는 게 좋겠어요? 제가 운동을 처음으로 뽑거든요. 운동을 해야 좋은데. 자, 봅시다. 그런데 사실은 운동으로 살 빼기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자, 예를 보여드릴게요. 국민 간식, 초코파이. 초코파이 하나에 칼로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171칼로리. 하나에. 자, 그러면 170칼로리를 빼려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될까요?
자, 빨리 걷기 1시간, 50분. 테니스 40분, 수영 30분, 달리기 20분 해야 됩니다. 달리기 해본 사람 알 겁니다. 20분 동안 달리기 하는 게 그게 보통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정도 운동해야지 초코파이 하나 정도의 칼로리를 우리가 소비할 수 있습니다. 자, 지방 1kg를 빼기 위해서 얼마를 소비해야 되냐면 7,200칼로리를 소비해야 되는데 7,200칼로리를 소비하려면 조깅을 무려 120km 해야 되고 우리 스쿼트 많이 쓰잖아요. 스쿼트를 무려 15,000번 해야 됩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거는 닥터 월터 윌렛이라고 하버드대 영양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이야기했습니다. 체중 조절에는 운동보다 다이어트가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 체중 감량이라는 것은 80%의 다이어트와 20% 운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80%를 놔두고 20%를 놔두고 한번 해봐야 힘들죠. 그래서 80%의 다이어트를 우리가 조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종류와 세상에 다이어트 종류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생기고 없어지고 생기고 없어지고 케토제인 다이어트, 뭐 계란 다이어트, 뭐 원신 다이어트, 하루에 한 번 먹어라. 뭐 우리는 지금 너무 많이 먹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심지어 나이 굶거나 굶는다는 분도 많아요. 일반인들은 사실은 선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메디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자,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육식을 할 것인지 채식을 할 것인지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5가지 다이어트, 완전 채식, 완전히 뭐 육식, 그다음에 중간 정도 뭐 우유계란 먹고 또는 뭐 해산물 먹고 이런 거 나눠가지고 6개월 동안 실험해 보니까 가장 효과가 큰 다이어트는 역시 채식이었습니다. 6개월 만에 그 체중이 한 8% 가까이 빠집니다. 요즘 제일 유행하고 있는 다이어트는 뭔지 아십니까? 젊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금방 알아요. 저탄고지 다이어트. 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게 25년 전에 황제 다이어트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네. 저도 옛날에 이거 했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좀 체중이 나오고 그거하고 똑같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뭐냐 황제 다이어트는 뭐냐면 미국의 닥터 애트킨스라고 이분이 이제 주장했죠. 고기 실컷 먹어라. 고기 먹어도 살 빠진다.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열광했습니다. 아, 내가 평소에 하던 대로 해도 살이 빠지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발표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거든요. 황제 다이어트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우리 정도 나이 되면 다 해봤고 책 사고 엄청나게 많은 투자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몇 년 뒤에 황제 다이어트 장치자가 비만 심장병에 시달리다가 71세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체중이 116kg 나왔어요. 이대로 황제 다이어트 하는 사람 있었을까요? 없죠. 그 다음에 싹 사라져버렸죠. 전 세계에서 황제 다이어트 하는 거 없었습니다. 왜? 잠시도 빨리 죽고 있어요. 근데 이런 종류의 다이어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좀 나오는 거 보면 여기 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42세의 뇌졸중으로 사망. 네. 이렇게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사실은 소탕 대실 다이어트. 왜냐하면 처음에 살은 좀 빠집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채식하는 분들이 잘 빠지는데요. 보세요. 이렇게 빠지고 이분이 이렇게 빠지고. 안 믿기시죠? 네. 저희 병원에 간호사 중에 20대인데 한 80kg 좀 나가는 그 여자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한테 강의 듣고 이야기 듣고 해가지고 지금 1년 지났는데 무려 30kg를 진짜. 이 케이스랑 비슷하죠. 자, 저한테 이제 관절염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 중에 한 분 인터뷰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요즘 좀 다리가 어떻습니까? 아주 좋아요. 박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70으로 바꾸고 하면서 몸무게가 5개월 만에 7kg가 빠졌어요. 그러면서 아주 좋아졌고 통증도 없어졌고 다리가 많이 좋아졌네요. 네, 아주 많이 좋아졌어요. 네, 약은 지금 먹고 있습니까? 저는 약은 하나도 안 했는데 전혀 안 먹었습니다. 그만큼 너무 좋아졌어요. 좋아요. 자, 보세요. 관절염 환자들은 체중을 빼면요. 그냥 좋아집니다. 먹던 약도 끓을 정도로 좋아질 때는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저희 병원에는 간호사들이 꼭 깜짝 놀래요. 한 번도 자기도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고 제가 오면서 이런 걸 보여주니까 저를 믿고 따라하기 시작하거든요. 자, 오늘 요즘 좀 다리가 그래서 이제 채식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있는데 왜 못 바꾸냐? 육식에 기른 입맛을 바꾸기가 쉽지 않다. 그게 버릇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아파 보면 합니다. 몸이 아파 보면은 이거 혀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될 게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채식한 사람은 또 다른 반대 이유는 그러면 단백질은 어디서 얻어? 제일 궁금한 게 대부분 다 이렇게 질문하시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인간의 성장 과정을 한번 리뷰해 봅시다. A가 태어나서 소아, 청소년기 거쳐서 성인이 되고 노인이 되는데 이때 가장 많은 단백질이 필요할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성장. 출생 후 1년 때 가장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체중이 무려 3배가 증가하거든요. 1년 만에 체중이 3배가 증가하는 시기는 인간의 성장 과정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장 많은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물론 뭐 분유를 먹여서 키우는 것도 있지만 모유만 먹어도 맨날 다 모유만 먹이고 다 애들이 잘 컸잖아요. 그럼 모유에는 도대체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들어있을까? 많이 들어있을 것 같죠? 얼마나? 자, 10%, 20%, 30%, 40%, 50%, 10%, 30%, 20%. 아니, 다 전문가들이신데 모르시네. 사실은요, 모유에는 7%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인터넷 치보세요. 그것만 놀랍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성장하는 데는 단백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다 성인이 7%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 것 같죠? 네. 자, 봅시다. 그런데 도대체 이제 식품에는 단백질이, 단백질하면 고기인데 고기 외에는 단백질이 전혀 없는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은 과일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채소에도 단백질이 들어있고 단백질이 없는 음식이라는 게 거의 없을 정도로 단백질은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쌀 보니까 쌀이 8%예요. 모유보다 더 많아요. 그죠? 그런데 이 쌀은 여러분들이 드시는 백미가 아니라 현미를 얘기합니다. 현미. 그럼 현미하면 사실은 이 현미가 잘 몰라요. 남자들은 잘 모르고 현미라는 게 돌이나 수수, 밀 등의 어떤 잡곡 중에 하나인지 안 그러면 살이 품종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대중강연할 때 이제 모르는 분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가을 들판에 한금 들판에 나락이 있잖아요. 이 나락에서 껍질인 왕개를 벗기면은 그게 바로 현미입니다. 이 현미를 정미소에 가잖아요. 정미소 가가지고 현미는 염분도예요. 이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갈잖아요. 갈아가지고 10분도 이상 됐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 흰쌀입니다. 자, 그럼 자 보세요. 현미 먼저 보세요. 현미하고 백미는 모양이 달라졌죠? 사이즈가 상당히 작아졌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쌀의 영양분이 백미에는 영양분의 5%밖에 함유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95%는 어디 있을까요? 95%는 이 껍질 쪽하고 쌀론하고 여기 다 들어있는데 백미 보세요. 쌀론도 없어졌잖아요. 영양분을 싹 다 빼버리고 안에 있는 탄수화물만 먹고 있습니다. 자, 현미와 백미의 영양성분 비교해봤습니다. 빨간 부분은 백미고요. 이 노란 부분이 현미입니다. 자, 보세요. 당질은 똑같죠. 단백질 현미가 더 많죠. 지방이 백미보다 현미가 3배나 더 많아요. 지방 많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말하는 지방은요, 불포화 지방이에요. 이건 건강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현미밥을 보신 분들은 압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현미밥을 한 2, 3주 먹으면요, 피부가 좋아지는 걸 느낍니다. 백미 때보다 훨씬 좋아집니다. 섬유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섬유질 많은 건 변을 잘 보이겠죠.
그다음에 칼륨이 많기 때문에 고혈압 환자들 고혈압 좋죠. 칼슘 인. 요새 올라온 때문에 막 제가 막 칼슘 막 찾아드리잖아요. 현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철분은 무려 한 5배 정도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 환자들은 수술하고 나면 이제 피를 흘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를 전혀 안 줍니다. 수혈은 제로 없습니다. 현미만 드시게 하고 그렇게 나머지 비타민을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현미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미는 완전 식품이고 백미는 사실은 그게 가공식품이에요. 시중에 이런 말이 많잖아요. 탄수화물은 독이다. 그래서 탄수화물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보세요. 탄수화물은 독이다.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당신의 몸 매일 병족이 있다. 맞죠? 이렇게 흰쌀로 밥을 해먹으니까 당연히 현미에 비해서 영양분이 엄청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양제를 사서 드셔야 됩니다. 오진하는 영양을 보충해서 미네랄하고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는요 어떤 추가 비용이 없이 환자들한테 다 현미밥 제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이제 차려드리는데요. 이제 현미밥 한 번도 안 먹다가 병원에 처음 드시는 분들이 박사님 현미밥 소화가 안 된다고 막 그렇게 공부하는 경우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한번 보세요. 이게 뭡니까? 밀림의 맹수 표범이죠. 네, 육식동물, 그죠? 깃발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비슷합니까? 다르죠? 자, 호랑이, 사자, 대표적 육식동물. 이빨 구조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양, 말, 이빨 구조 한번 보세요. 인간은 어디 쪽에 그렇습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빨과 이 손톱으로는 이렇게 얼룩말의 목덜미를 물러가지고 이걸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식동물로 태어난 게 사실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자, 이런 육식동물들은요, 음식을 먹을 때 뭐 이렇게 동물한 걸 보면 알겠지만은 집을 뜯어가지고 바로 삼킵니다. 인간이 하듯이 음식을 자글자글 씹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 위산이 인간보다 한 10배 정도 많습니다. 그래서 걔들은 뼈나 뭐 근육을 그냥 바로 넣어도 다 소화를 시킵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면요, 소화 안 되고 많이 나죠. 왜? 사람은 위산이 육식동물보다 굉장히 낮아요. 그러니까 음식을 그냥 삼킬 수가 없어요. 구조상. 그리고 인간이나 초식동물은 침 안에 소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씹으면서 녹말을 가수분해하는 프티알린이라는 그 요소들이 나와가지고 1차적으로 소화하는 과정에 참여하는데 육식동물들은 그런 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위산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바로 해결됩니다. 자, 그래서 저도 뭐 옛날에 뭐 육식을 많이 했지만은 이게 고기를 뭐 회식 가서 고기 하면 배니까 시켜 먹고 나면 배가 뭐 든든하죠. 배가 든든하고 먹고 나서는 괜찮은데 시간이 이제 지나면서 조금씩 불편해지죠. 위산 가다 때문에 소화불량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육식을 할 때는 수술방에 수술하다가도 속이 쓰리가 안 되겠다. 간호사 불러서 약 좀 가져와 가지고 수술 중간에 약도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제식을 받고 나서는 위장약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 속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먹고 속이 든든한 건 사실은 그게 소화가 안 돼서 그럽니다. 소화가 안 돼서 오랫동안 그게 못 내려가니까 음식이. 자, 이 사진 보면 어떻습니까? 식사를 하셔가지고 식사를 해서는 이 사진을 보면 침샘에서 침이 조금 쏟아날 거예요. 그런데 이 사진은 보면 어떻습니까? 침샘에 자궁이 합니까? 혹시 이 사진 보고 침이 돋는 사람은 그분은 진짜 육식입니다. 자, 사람은 잡식동물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제가 잘 먹어야 돼. 자, 잡식동물은
대표적인 게 늑대나 개입니다. 그죠? 집에 개 많이 키우시죠? 개 먹는 거하고 사람 먹는 거하고 패턴이 같은가요? 개도 사실 보면요, 안 씹습니다. 그냥 삼킵니다. 삼킵니다. 잡식 동물은요, 씹지 않고 그냥 삼킵니다. 뜯어가서 삼키고. 예. 그래서, 자, 다시 봅시다. 사람, 초식 동물, 이게 잡식 동물이에요. 옮기고, 이게 유식 동물이에요. 어떻습니까? 구조 자체가 사람은 초식 동물하고 비슷하지, 육식 동물하고 잡식 동물하고 전혀 다른 구조다. 그래서 음식을 삼키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혹시 드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현미밥은 씨앗이거든요. 완전 살아있는 그런 씨앗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리지 않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백미는 그냥 대충 삼키면 되잖아요. 그럼 그런데 현미를 꼭꼭 씹어서 드셔야지 거기에 있는 영양분이 몸에 다 흡수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씹어라는 게, 그러면은 심 안에 있는 아밀라제, 부티아닌이에요. 이게 1차 소화작용이 하기 때문에 위가 굉장히 편해져요. 위가 편해집니다. 자꾸 씹게 되면 치아하고 잇몸이 든든해지고, 또 식사할 때 여유 있는데 밥하고 그 반찬하고 막 섞어서 이렇게 드시지 마시고, 현미밥을 드시게 되면은 밥만 따로 떠가지고 한번 꼭꼭 씹어보세요. 얼마나 맛있고 구수한지. 그 다음에 심심하면 반찬 좀 드시고, 또 하나 알아야 될 거는 식사하면서 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안 좋아요. 위산이 희석되기 때문에 소화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식사하고 식사 전이나 바로 후에 물을 드시지 말고 한두 시간 지난 다음에 그때 조금 목이 말라옵니다. 그때 물을 드시기 때 그때 드시는 게 그게 바로 보약입니다. 자, 그래서 현미를 완전식품이라면 누구나 다 하면 완전식품 우유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일 우유 먹고 우리 애들 병원에 간호사들한테도 안 먹으라고 배달시켜가지고 먹으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우유가 완전식품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럼 우유가 완전식품이라는 거는 미국 농무부에서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농무부는 미국의 그런 농축업, 낙농 이런 걸 다 그 사람들이 이익을 내년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루에 3컵을 마셔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3컵. 3컵인데 임산부나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그보다 더 많이 마시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유를 왜 마시는지 우리 외래 환자분들 보고 칼슘 때문에 먹지 우유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칼슘. 자, 우리나라 방송입니다. 들어보세요. 우유의 칼슘 성분은 특히 임산부나 중년 여성에게 골다공증 등의 질병을 막아줍니다. 우유에는 칼슘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므로 임산부의 경우 태아의 골비 형성이나 40대 이상의 여성의 골다공증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요. 골다공증 예방 칼슘, 칼슘 먹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조해 놓으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BMJ라고 영국 의학전 아주 유명한 그 의학저널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논문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어떤 논문이냐면은 여성 6만 명을 무려 20년간 관찰했습니다. 이런 대규모 스타디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그런 논문이에요. 거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루에 3잔 권장한 대로 마시니까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여성에 비해서 골절이 50% 더 많이 일어나고 사망률이 2배나 더 증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거하고 전혀 반대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미국의 폭스뉴스에서 브레이킹 뉴스, 긴급 뉴스로 방송을 했습니다. 영어 잘하시죠? 한번 들어보세요. Some brand new research to tell you about that goes against almost everything you've ever heard about the benefits of drinking milk. A new study shows that intaking a higher intake of milk may actually cause an increased rate in fractures and even death in both men and women.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과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원래 이전부터 이런 스타디들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이건 하버드 간호사 있는데요. 이것도 뭐 구분치면 금방 나와요. 아주 유명한 스타디인데 여기서 무려 7만 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20년 동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일반인이 아니라 간호사 대상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죠. 그죠? 해보니까 결론이 우유나 유제품을 많이 먹는다고 골다공증이나 골절을 예방할 수 없다고 나왔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우유 소비가 많은 나라일수록 꼴찌이 더 많습니다. 자, 보세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북유럽, 남동국죠? 아주 환상적인 나라 생각하죠. 거기 골절이 우유를 안 먹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 비해서 훨씬 골절이 많습니다. 왜 그런 게 생길까? 우유를 먹으면 뼈 같은 편해지고 골절이 안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현상을 칼슘 패러독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이상하게 우유를 섭취해 만나는수록 골다공증이 더 많이 생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뼈가 약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혈관에 석회가 끼면서 심장병 환자가 굉장히 늘어나는 또 패러독스. 우리 칼슘을 많이 먹으면 좋을 거라 생각하고 막 칼슘 먹어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칼슘 많이 먹으니까 오히려 뼈도 약해지고 건강이 더 해친다는 거예요. 그걸 칼슘 패러독스라고 해요. 그래서 우유가요, 원래 미국에서는 식사할 때 항상 있잖아요. 데일리 우유를 마시라 그죠?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하버드에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우유가 물로 바뀌었습니다. 물이 훨씬 낫다. 건강에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암에 걸리면 참 본인도 힘들지만 가족들도 많이 힘들잖아요. 또 뭐 항암치료 보세요. 암보다 더 무서운 항암치료 이것도 이렇게 막 고생해가지고 항암치료 합니다. 그러면은 야, 이 항암치료 그렇게 고생하는데 효과가 좀 이상하다 되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최근에 나온 논문이에요. 항암치료 하니까 가격은 비싼데 그에 비해서 효과는 별로다, 이런 지금 논문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봅시다. 췌장암에서는 에로티닙이나 이런 신약이 개발됐다. 이거 연구해보니까 결론은 보세요. 시그니피컨트리 프롤롱, 아주 유의하게 생존율이 증가됐다.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읽다 보면요, 유의하게 생존율이 증가된 게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그 약을 안 쓰면은 생존 기간이 5.91개월, 약을 쓰니까 6.24개월, 0.3개월 차이입니다. 10일 차이입니다. 10일 더 살게 된데도 논문에는 유의하게 생존율이 증가됐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게 거짓말 아닙니다. 통계학적으로는 이게 유의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계학에 여러분 알다시피 통계학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고 좀 라인이 많다는 거 아시죠? 또 문제는 뭐냐면 비용 문제입니다. 여기 보면요, 새로운 항암 약들이 뱅크럽시, 파산에 이르한다. 그 내용을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사람이 이제 상담을 해요. 제 남편이 이제 안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생님 말 들어보니까 이런 약을 쓰면은 생존율이 확실하게 올라간다. 그래서 그 약을 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집을 팔아야 겠다. 그 돈 많이 해서. 그런데 자세히 알고 보니까 생존율은 길어질 때 얼마나 길어지느냐, 그건 안 물어봤어요. 알고 보니까 길어지는 게 2.7개월이야. 자, 보세요. 3개월을 더 살라고 그 부인과 아이들의 앞으로의 평생이 재정적으로 고통받는다는 게 그 과연 타당한 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암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암세포가 하나 생겼습니다. 생겨가지고 W 2배로 크는데 100일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가 하나 생겨가지고 1mm, 사이즈 1mm 되는데 6년 걸립니다. 사이즈가 1cm 정도 되는데 10년 걸립니다. 그동안의 세포수는 무려 10억 개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대의학으로 암 진단이 가능한 크기가 어느 정도면 우리가 암을 진단할 수 있을까요? 50T 찍고 MRI 찍고 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이즈면 1cm. 어떻게 하셨지? 그래요. 그 보면 이제 1cm 정도의 발견되면 조기 암이라거든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또 문제가 생겼어요.
전이였잖아, 전이. 전이가 항상 문제잖아, 암은. 그럼 전이는 언제 일어날까요? 1cm 하시는 분 아실까요? 2cm, 4cm. 자, 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건 1cm지만은 전이를 시작하는 건 1mm. 무슨 말이냐면 콩만한 사이즈가 돼야지 우리 현대하고 암을 발견할 수 있는데 전이는 참기만 할 때 벌써부터 전이가 된다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최근에 나온 논문이죠. 대장암 진단받았다. 그 사람도 조직 검사해볼까요? 진단받았을 때 벌써 81%는 이미 다른데 다 퍼져 있더라. 왜 그런지 자 보세요. 이게 암이거든요. 암이 세포가 생겨가지고 이게 커가잖아요. 암이 커가다가 급속도로 커지는 시기에 혈관이 막 들어갑니다. 혈관이 들어가면 그 혈관을 통해 가지고 암세포가 그냥 가만히 있겠어요? 혈관을 타고 다시 전이합니다. 자, 그래서 암 사망 원인은 자, 위암 환자들인데 사망한 거는 위암으로 사망을 해요. 간암으로 사망하고 폐암으로 사망하고 전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암 수술에 가서 내가 달아쌌다 싶은데 뭐 5년 뒤 10년 뒤 전혀 다른데 암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이제 수술 없잖아요. 그래서 전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으로는 발견됐으니까 이제 수술하면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미 한번 생각해보세요. 1cm가 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10년 걸렸어요. 그거 발견되니까 10년 동안 그 암세포들이 그 자리에 있을까요? 그래서 암은 아무리 치료를 잘한다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요. 예방이 제일 중요합니다. 안 생기게 해야 됩니다. 안 생기게 하려면 암에 대해서 말해야 되겠죠. 자, 암 공부합니다. 암의 원인은 뭡니까? 유전 되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암의 원인 보면 유전, 저도 옛날에 유전이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게 의사들이 말하기가 편해요. 환자도 받아들이기가 편하고. 그건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근데 유전의 원인으로 생긴 암은요, 5%밖에 안 됩니다. 5%만 유전에 영향을 받지 95%는 암에 영향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90% 이상은 다이어트와 라이프스타일, 먹는 음식하고 생활 습관, 거기서 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건 좀 전문적인 용어인데 그래도 다 머리가 있으니까 하나 공부합시다. 이거는 신문인데 나오니까 IGF-1이라고 있습니다. 인슐린 라이크 프로스펙터, 인슐린 유사 성장 인자래 가지고 이 세포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물질인데 이게 간에서 나와요. IGF-1이 성장 인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는 하루에도 여러 수천 개씩 암세포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합니다. 생긴 게 어떻게? 생기면요, 우리 면역세포에서 저 NK 세포라고 있거든요. 그 내추럴 킬러서 이런 것들이 이상하게 생긴 놈들을 바로 공개해가지고 없애버려요. 그래서 아예 없애버리는데 이 IGF-1 성장인자가 이게 많이 분비되면요, 이게 죽어야 되는 안 죽는 거야. 안 죽는 거야. 그래서 그런 논문들이 나와 있습니다. 초기 암이 있는데 IGF-1이 많이 나온 사람들은 이 암이 안 없어지고 계속 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GF-1이 많으면 암 리스크가 올라간다고 다 논문 나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하버드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이 IGF-1이 증가해가지고 여성 자궁암이 증가합니다. 우유를 많이 마시니까 유방암이 2.5배 더 증가합니다. 한국에서도 유방암 환자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제 친구 지금 부인도 고생하고 있고, 한번 보세요.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요, 유방암 환자들 진짜 보기 힘들었어요. 그때 그러는가 하면, 부잣집, 만화님 되기다. 아주 드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다 아시다시피 주변에 유방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늘어나요? 한번 보세요. 그래프. 이렇게 계속 늘어나요. 한국 유방암 환자에서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지 원인은 넘버원이 설구화된 식습관이에요. 뭡니까? 우유, 치즈, 고기, 맨날 먹으니까 옛날에 먹지 못한 그런 거죠.
그게 제 원인이에요. 유방암이에요. 끔찍하죠. 유방암 그래가지고 유방암 절제하고 합니다. 유방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다고 문제가 해결됐을까요? 다행히 해결된 거 정말 천만다행인데 안 그런 분 많겠죠. 미국에서는 여성 8명 중에 1명이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고생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왜? 먹는 식습관이 미국이나 지금 뭐 거의 젊은 사람들 같아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그 여성분들한테 이 책을 좀 읽어보기로 합니다. 여자가 우유를 끊어야 되는 이유. 영국 여성 과학자가 자기가 유방암을 무려 4번이나 재발돼가지고 투명한 기록이에요. 왜 자기가 암에 걸리는지, 재발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사람 과학자니까 자기 생명을 구해서 연구를 한 내용을 책으로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송아지가 어미소를 엄마 젖을 먹고 있는 이건 아주 아름다운 풍경인데 이 사진은 어떻습니까? 아름답습니까? 단지 용기를 빌렸다는 것뿐이지 팩타는 여기서 아름답지도 않고 자연스럽지도 않고 몸에 좋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은 어떤가? 남성 보세요. 유제품을 많이 먹으니까 저지방 우유는 괜찮겠는데 저지방 우유도 마찬가지로 전립선 암을 증가시킵니다. 전립선에 문제가 생기면요, 남성분들 굉장히 참 고통스러워요. 이게 뭐 계십니까? 하도 우유 많이 마시면 전립선에 문제가 생깁니다. 자, 전립선 암이 우리나라에 지금 자꾸 증가되고 있습니다. 10년 사이에 무려 3배나 증가됐습니다. 그럼 아니 이 암들이 왜 자꾸 증가하냐? 여성 유방암, 남자 전립선 암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결국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유방암이 많이 생기고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일수록 전립선 암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좋다 그러면 고기 안 먹겠다. 안 먹는데 채식으로 아까 뭐 조금 단백질 있다지 말하면 과연 진짜 우리가 충분한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과학적으로 다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미국 영양에서 대개 체중 하루에 1kg당 0.8g을 원합니다. 이건 사실 WHO에서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양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60kg 잡으면 하루에 한 50g 정도가 들어가면은 사람한테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결론 나왔습니다. 소고기 1인분에 몇 g입니까? 시장마다 달라요. 네. 그게 제가 찾아보니까 그거는 기준이 없어요. 식당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100g이 1분 되고 150g 되고 자기 마음대로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어디 가서 1인분만 먹어도 하루에 필요한 양보다 훨씬 초과합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은 자, 여러분 아시잖아요.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3대 영양소잖아요. 지방과 탄수화물은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그런데 단백질은요, 저장이 안 됩니다. 만약에 단백질이 저장이 되면요, 제가 이제 아놀드 슈왈제네가 전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에 고기 엄청 먹었거든요. 저장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배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단백질 아미노산을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나와요. 암모니아 똑같습니다. 요산, 요소, 황화수소, PMAO, 다른 독성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고기 많이 먹으면 다음날 감기 냄새가 굉장히 독하죠. 채식을 하면 감기 냄새가 굉장히 순해요. 그걸 실제 해보시면 압니다.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이 먹을수록 몸에는 끊임없이 몸에 해를 주는데 밤새도록 간하고 신장에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왜? 그럼 나도 뭐 독성 물질 때문에 사람이 상합니다. 과연 그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할까? 여기 대해서 또 사람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아시랑 똑같이 완전 육식인 사람, 완전 채식인 사람, 중간에 생선만 먹는 사람 이런 거 다 해보니까 어떻게 먹어도 단백질이 부족한 거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완전 채식, 고기 하나도 안 먹어도 하루 권장량보다 무려 70%를 더 섭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거든요. 자, 그리고 고기를 먹어야지 단백질을 얻는다 생각하면 그게 바로 잘못된 고정관념이에요. 왜냐하면 채소에도 단백질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자, 팩트 봅시다. 그럼 도대체 자, 단백질은 재료가 뭐죠? 아미노산이잖아요. 아미노산은 어디서 만들까? 동물은 아미노산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식물에서 아미노산을 다 만듭니다. 광합성이 하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 광합성 배웠잖아요. 식물에서 광합성을 가지고 녹말, 포도당, 단백질, 지방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몸의 뿌리, 줄기, 열매, 씨등에 저장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흡수해가지고 아미노산으로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식인이 단백질을 얻는 사람은 식물의 단백질을 속아 먹고 그 소를 잡아서 사람이 먹은 다음에 단백질을 획득하는 거고, 채식인이 단백질을 얻는 과정은 식물의 단백질 사람이 바로 먹었어요. 단백질을 얻는 겁니다. 불쌍한 소를 안 잡아도 단백질 먹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자, 콩은 밭에서 나는 쇠고기라고 있죠, 그죠? 예, 실제로 콩은 고기보다 단백질이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분들이, 고기 단백질은 흡수가 되지만은 식물에서 나는 그 단백질은 흡수가 안 되잖아. 그러거든요. 자, 미국 FDA에서 조사했습니다. 해보니까 어때요? 콩이 더 흡수가 잘 됩니다. 좀 더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나옵니다. 필수 아미노산. 고기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다 있는데 식물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없어서 안 돼. 고기 먹어야 돼. 그런 논란이 하도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미국 심장학회에서 2016년도에 아예 학회 홈페이지에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 채식으로도 필수 아미노산은 없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이때부터 이제 필수 아미노산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TV에서는 영양학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이거 동물을 먹어야지 아미노산을 섭취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현실입니다. 또 다른 이유로 고기를 먹어야지 힘이 나지.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어린 시절에도 어머니들이 우리를 막 고기라도 하나 내가 먹이라고 막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고릴라, 밀림의 명수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위험한 겁니다. 얘는 뭘 먹고 살까요? 고릴라는 식물을 먹고 삽니다. 육식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자, 식물을 먹고 어떻게 이렇게 엄청나게 큰 몸과 힘을 가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지구상에서 몸이 크고 힘센 동물 뭐 있습니까? 코끼리, 코뿔소, 황소, 말. 뭘 먹고 살죠? 고기도 먹나요? 다 풀을 먹잖아요. 풀을 먹는데 어떻게 이렇게 크고 큰 뼈와 이 엄청난 근육이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도대체? 한번 생각해보세요. 풀 안에 그런 재료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식 먹으면 단백질 부족해가지고 문제 있으니까 생각하는 건 한마디로 기우입니다. 쓸데없는 걱정이죠. 단백질 부족증이라는 것은 현대인에게서는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단백질이 부족해가지고 병이 생기신 보신 경우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죠? 저도 의사생활 30년 동안 병원에 그 수많은 환자를 보는데 단백질이 부족해서 병이 생긴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아지지? 단백질 때문에. 다들 단백질 때문에. 오히려 이런 아프리카 있잖아요. 아프리카 내전 때문에 밥을 못 먹고 하루에 한 끼를 겨우 먹고 또는 굶든지 이런 데서는 생길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식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인은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오히려 병이 생깁니다. 병원에 오는 사람이 거의 다 모시라서 생기는 환자는 아니고 다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병이 생겨서 오는 거예요. 자, 미국에서 조사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 모자라는 영양소가 뭔가 조사해보니까 단백질이 모자라는 게 아니고 모자라는 건 식이섬유가 모자란다. 이게 2006년도에 발표된 거예요. 인구의 97%가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막 경호해보니까 식이섬유 많이 먹어야 된다 막 했는데, 자, 10년 뒤에 또 조사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인구의 95%는 식이섬유가 부족하다. 자, 식이섬유라는 걸 뭐 많이 들어서 아시죠? 뭐 위에로 파이버 같은 식이섬유 뭐 있잖아요. 그 식이섬유라는 거는 그게 인간의 식물의 세포별 구조는 탄수화물인데 인간이 소화할 수 없는 성분이에요. 소화가 안 되는 성분이에요. 칼로리 제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들도 이거는 우리 몸에 필요 없는 영양분이다 생각했어요. 왜? 소화도 못 시키고 칼로리도 하나도 없는데 이거는 우리 몸에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는 영양분이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게 알고 보니까 현대학에서 알고 보니까 장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그 식이섬유들이 들어가서 위장, 소장, 대장을 거치면서 기능을 합니다. 어떻게 기능하는지 자세히 봅시다. 위장에서는요, 식이섬유를 마시는 포만감이 증가하기 때문에 식사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예방되고요. 소장에서는 당 흡수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분비가 급격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뇨가 예방되고, 그 다음에 담즙산하고 결합해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밖으로 배출시키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심장병이 예방되고, 그럼 대장에서는 변량이 많아지니까 장운동이 잘 되니까 변비가 예방됩니다. 제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도 식사 바쁘니까 아침에 가고 너무 짜증 나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런 분도 있어요. 식사를 많이 바쁘니까 괜히 너무 그동안 변비 한번 그렇게 고생했는데 이게 와서 엄청 식사 바쁘니까 너무너무 편하다면서 고맙다니까. 그럼 장내 유익균이 먹여야 되니까 이게 발암물질이나 독소도 배출해가지고 대장암을 예방하죠. 숙변 있잖아요. 오랫동안 그 독소물질들이 그 장에 오랫동안 있으면 장에 좋을까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겠죠. 대표적인 게 대장암이잖아요. 자,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여러분들 많이 이렇게 보셨죠? 이렇게 힘을 써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자, 이거 힘을 쓰다 보니까 치질이 많이 생깁니다. 치질 환자들 물어보면요, 대부분 다 병균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에요. 연장하는 사람은 치질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요즘부터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요즘부터 개실염이 그렇게 많이 생긴다. 개실염 때문에 응급실에 또 실려갑니다. 이게 다 식이섬유가 부족하니까 변을 못 보니까 그 변들이 대장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성인 경우에 막 요걸 써야 되니까 하지정맥이 잘 생깁니다. 다리에 막 핏줄이 보이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자궁 탈출증이 생겨가지고 좀 민망한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다 거기서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3대 영양소 다 아시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5대 영양소, 미네랄, 비타민. 6대 영양소는 뭡니까? 그렇죠. 식이섬유죠. 식이섬유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식이섬유가 부족하게 되면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의 발생률이 증가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고생하는 게 뭡니까? 주변의 환자들 무슨 환자들입니까?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 환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여기에는 식이섬유가 얼마나 들어있을까요?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자, TV에 나옵니다. 또 나이 들수록 고기를 먹어야 된다. 건강걱정을 나오고 치매를 나오고 노화를 방지한다. 이거 다 사실 아닙니다. 자,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나이가 많을수록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또 그거에 대해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킬로그램당 0.8g 먹으면 문제가 없다. 해보니까 단백질 요구량은 똑같아요. 젊은이나 고령자나 똑같은데 물론 이제 고령자가 되면은 흡수력이 좀 떨어지니까 조금 더 증가시켜야 된다. 이런 컨센서스는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 채식을 해도 필요량의 70% 이상을 더 많이 섭취하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걱정은 사실은 할 필요 없는데 그게 워낙에 산업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왜 산업화가 되는지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돈이 되니까. 자, 이 하버드 연구인데요. 보시다. 자식 생활을 주로 하는 65세 이상 성인들은 매년 약 1에서 2% 정도 근육 소실이 자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럼 나무를 보면 알잖아요. 나무 볼 때 뭐 고목나무가 되잖아요. 인간도 그렇게 됩니다. 천연만은 살 수 없잖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게 저절로 이제 소실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 게 좋잖아요. 고령자인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럼 고령자인 경우에 근육 유지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 이 할아버지도 근육이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연구가 있습니다. 해보니까 65세 이상 고령자들을 해보니까 채식을 하니까 근소실 예방 효과가 48%, 운동을 하니까 38% 효과가 있다. 합하면 뭐예요? 한 90% 정도 효과가 있다. 그러면 10년에 요 한 2, 3% 감소한다. 그럼 30년 지나야 한 10% 감소한다. 그죠? 그럼 60대의 근육을 채식과 운동을 하니까 90이 됐어도 그걸 유지할 수 있는 한 10% 정도 떨어진다. 문제가 될까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근육은 단백질을 먹는다고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육은 운동을 해야지 만들어집니다. 이 사람들 다 채식하는 보디빌더예요. 100% 채식하는 사람. 이 보세요. 단백질 부족해 보입니까? 그러시죠? 하지만은 계속 현실은 단백질 먹어야 된다. 단백질 보충제 요새도 보고 유튜브 보면 바로 단백질 모자라니까 먹어야 된다. 말이잖아요. 보세요. 식을 줄 모르는 단백질 식품 시장. 자, 이렇게 단백질이 많은 그런 고단백 식품을 먹으니까 그게 뭐라고 했어요? 하이 프로틴 다이어트, 배드 에스 스모킹. 단백질은 나쁘다고요. 왜?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4배나 증가합니다. 그거는 여기 데이터가 있어요. 하루에 20개, 하루에 한 컵 담배 피우는 것만큼 몸에 해롭다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달에 WHO에서 이런 발표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가공육과 불공육에는 발암물질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때 TV에 잠시 나왔죠. 발암물질, 담배와 동급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나오면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아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고기가 부정이 고기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쪽에 목주업계, 당목인 그 스폰서를 받은 그 분들이 나와서. 그러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한쪽에서 먹으라고 한쪽에서 먹지 말라고.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아하게 스테이크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담배를 피우는 건 마찬가지고 애들 햄버거 좋아해서 고기가 덜 먹던 이런 햄버거를 사 먹이지만은 사실은 팩트입니다. 물론 몰랐을 수도 있죠. 현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기를 덜 드세요. 애들 성장하려면 고기를 덜 먹어야 돼요. WHO에서 발표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죽는 사람의 71.5%가 육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죽는다. 자, 우리나라는 고기 많이 먹잖아요. 세계 200개국에서 12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는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그만큼 잘 살겠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고기 안 먹기 힘들었잖아요. 아버지 월급 날 때 고기, 소고기 좀 사가지고 국을 끓여가지고 막 나눠 먹고 그게 나잖아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12번째로 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자, 그럼 생선은 우리 전 세계에서 몇 등을 생선은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박수 소리 나왔어. 세계 평균이 20kg인데 우리는 한 60kg 먹고 있습니다. 일본보다도 한 연금 8kg 정도 더 먹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아까도 좀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은 자기가 하루에 필요한 물량 외에는 다 쓰게 돼요. 그거를 내보내야 돼. 안 내보내면 사람이 죽어요. 그럼 끊임없이 간하고 신장하고 혹사시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래서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을 때 그럼 괜찮을까? 그래서 그걸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리 20만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연구를 보니까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으니까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 암이 많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간, 아까 말씀드렸죠.
밤새도록 간하고 신장이 자극동이 되니까 간질환, 신장질환이 증가합니다. 고기들에 있는 그렇게 많은 콜레스테롤, 포화지방들 때문에 신장질환이 증가합니다. 또 중요한 거는 뼈와 칼슘의 대사량이 때문에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왜?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자, 다시 기초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학교 갈 때 배우시죠? 산성과 알칼리성이 있다는 거 아시죠? 7이 중성이잖아요. 7보다 많으면 숫자 많으면 알칼리성, 7보다 떨어지면 산성이잖아요. 자, 그럼 우리 몸은 산성일까요? 중성일까요? 아니면 알칼리성일까요? 아니 이거 어떻게 하셨죠? 왜 지금 사냐고. 아니 이게 잘 모르는데 심지어는 의사들 상대로 강의가도 산성, 중성 헷갈려요. 잘 몰라. 우리 몸은 사람은 약 알칼리성입니다. 7.35에서 7.45 그 사이를 아주 정교하게 조정합니다. 아주 좋은 범위이기 때문에 이 산도가 조금만 이렇게 산성 쪽으로 가도 7.2만 돼도 산혈증으로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7.0 중성으로 가면 사람은 죽습니다. 산성으로 가서 몸이 해로워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하나의 우주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압니까? 그 수많은 별들이 충돌 안 하고 큰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되지? 인간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사실 의사들도요 우리 몸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아는 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 몸만 여러분들과 말 안 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 몸에는 진짜 우주같이 기가 막히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좁은 범위의 폐하를 신장과 폐에서 자동적으로 관리합니다. 뇌에서 우리 몸 지금 산성으로 가니까 빨리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뇌에서 명령 안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조정합니다. 우리 몸은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완벽한 건강적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히게 자동적으로 관리를 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 몸의 상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음식입니다. 음식. 그래서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만성신장병이 많이 생기는데 그건 또 뒤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음식에 산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음식이 산성 음식이고 어떤 음식이 알칼리성 음식인지 거기에 대해서 연구한 데 있습니다. 위쪽으로 하면 산성이죠. 발광도. 아래쪽으로 하면 알칼리죠. 자, 고기 생선 우유가 어떻습니까? 산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산성식품이죠. 자, 채소, 과일, 콩 풀어주세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자, 산성식품을 많이 먹으면 자, 우리 몸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여러 가지 산성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몸이 이제 산성으로 갑니다. 근데 가만 놔두면 제가 말씀드렸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기가 막히게 산성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돼요? 불을 끄려면 물이 있어야 되지. 산성을 중화시키려면 그렇죠, 알칼리성 물질 있죠. 그럼 우리 몸에 알칼리성 물질이 가장 많은 알칼리성 물질이 뭔지 압니까? 칼슘이에요. 칼슘의 90%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우리 몸 뼈하고 치아에 들어있습니다. 아시죠? 거기 있는 칼슘을 빼냅니다. 자동적으로 빼냅니다. 왜? 나도 우리 몸이 산성으로 가면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칼슘을 빼내가지고 중화를 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한 뼈가 골다공증이 생기겠죠. 그럼 거기 나와가지고 산성, 칼슘이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칼슘이 이제 또 빠져나가잖아요. 다시 들어가니까 빠져나오면서 신장으로 배출되잖아요. 그럼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신장 결석이 생기잖아요. 신장 결석이 생겨가지고 막 아파서 응급실 치료합니다. 생기고 신장 결석이 많이 생깁니다. 또 관절에 가니까 통풍을 좀 이제 남자들이 많이 생겨요. 엄청나게 아픕니다. 울니다, 아파, 너무 아파, 웁니다. 응급실 치료하죠. 일단 원인이 없어요. 또 아까 얘기했듯이 만성신장병 한번 보세요. 신장병 환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제 친구도 지금 신장병 환자가 돼가지고 그 친구 내고 자꾸 오라답니다. 왜? 자기는 당뇨원에 있는데 한 15년 동안 당뇨하는데 병원에 가면은 조절 잘 됩니다.
약 잘 드시고 좋네요. 그럼 시킨 대로 잘해왔는데 오늘 갑자기 소변을 잘하니까 심장병이 왔다는 거야. 그것도 말길래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혹시 주변에서 약 먹고 당뇨나 고혈압 완치한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있어요? 그럼 바로 무슨 말이냐고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根本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죠. 단지 수치만 증상만 좋아진다는 거지 계속 병원 진행되는 거예요. 당뇨 고혈압을 되면요 결국 신장이 남아가집니다. 한번 보세요. 투수 환자가 10년간 2배로 늘었답니다. 유병률이 세계에서 6번째입니다. 세계 6등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옛날에는 진짜 더 늘었거든요. 식습관이죠. 투수하는데 친구 얘기 들어보니까 이런 환자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일주일에 3번을 투수하러 가야 됩니다. 병원에. 한 번 가면 5시간씩 누워 있답니다.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는 억울하죠. 자기는 병원 시킨 대로 약 잘 먹고 수치 잘 줘야 되거든요. 왜 내한테 이런 일이 생겨요? 왜?根本적으로 치료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 들수록 고민을 모른다, 이것은 애들, 광고지, 이거는 과학이 아닙니다. 식품회사나 제약회사는 사실은 회사의 이익 넘버원이지 여러분들 건강이 넘버원이 아닙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고기 먹인다, 고기 다 세뇌가 있습니다. 사실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결론내겠습니다. 다다익선 아닙니다.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으면 해롭습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입니다. 적당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분은 무슨 병을 앓고 있을까요? 치매. 네, 치매. 노년기에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은 암보다 치매를 더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TV 같은 데 보면 치매 환자 보고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현재 노인 10명 중에 한 분은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여성이 더 많습니다. 7대 3으로 여성이 더 많기 때문에 강의 잘 들으세요. 치매 환자 수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느끼실 거예요. 왜 치매 환자가 이렇게 늘어나냐? 미국의 로마린다 대학이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여기가 치매 연구로 세계적인 센터인데 이번 그 10월달에 저희 병원에서 또 건강평가 하는데 그때 로마린다 대학에 있는 교수님 한 명 와서 치매에 대해서 강의할 거예요. 우리 10월달에 스케줄 나오면 연락이 됐습니다. 거기서 연구한 결과가 뭐냐면은 고기 생선 관계없이 육식을 즐겨하는 사람은 채식인에 비해서 무려 3배나 더 치매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전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알츠하이머이라죠. 알츠하이머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전문가들이 이 많은 전문가들이 결론은 역시 포화지방이 많이 있는 육식을 줄여야 된다. 그게 넘버 원인이다. 또 희망적인 건 채식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채식하면은 치매 발생률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다. 결과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공부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본인들이 다 공부 잘하셨습니까? 공부 잘하면 공부 잘하는 학생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배우고 따라하면 됩니다. 맞죠?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고 배우면 됩니다. 세계 5대 장수 마을이 있습니다. 미국에 로마린다 대학이 있는데 그쪽에 로마린다, 코스타리카, 이태리, 사르디나,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 오키나와 이렇게 5군데가 세계 5대 장수지역입니다. 여기는 희한하게도 암하고 치매 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고 놀라울 정도로 많은 100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른 데 비해서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거 내셔널 지오그래픽 잡지다 아시죠? 그 데이비드 테너라는 기자가 이 지역을 블루존이라고 칭했습니다. 자기가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 지역은 특별히 희한하게 병이 안 생기고 오래 산다. 그게 세계 5대 장수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다 가서 인터뷰 해봤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장수하는 9가지 9 시크릿. 비밀은 뭐냐?
공개했습니다.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스트레스 피하고 운동 열심히 많이 움직이고 하라고. 자, 먹는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80% 정도 자기의 양이 됐다 싶으면 진짜 멈춰라. 두 번째, 고기를 많이 먹어라? 아니죠. 고기를 적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장수를 하려면. 자, 그 5군데 지역 중에 동양인은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오키나와 사람들이 어떻게 식사를 하는지 연구를 다 했습니다. 하니까 고기, 생선, 닭고기 포함해가지고 자기 식사 양에 그런 육식은 1, 2%밖에 안 됩니다. 되게 보면 무슨 축제나 이럴 때 잠시 좀 먹지. 식사의 98%는 채식입니다. 하버드에서 장수 연구했습니다. 83만 명을 무려 26년간 관찰했습니다. 그동안에 사망자가 5만 6천 명 생겼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결국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암 모든 질병에서 사망률을 높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건강하게 살려면 육식하지 말고 채식하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 여러분 면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럼 면역력하고 관계 있을까? 채식하고 예, 관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또 논문이 나왔습니다. BMJ 이것도 브리티시 대학교잖아요. 유명한 논문에서 나왔습니다. 병원 종사들 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568명을 조사해봤습니다. 이 사람 증상이 심했는지, 약했는지, 중환자실에 갔는지 이거 다 조사해보니까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채식을 하는 사람에 비해 걸릴 확률도 73% 더 많았고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채식에 비해 중증 환자가 무려 4배나 더 많이 생긴다. 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면역이 강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채식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비타민, 미네랄, 황산화성 등 식이섬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면역력이 높아지니까 항체를 잘 만들기 때문에 채식하는 분들은 코로나에 걸릴 확률도 적고 걸려도 금방 회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왕자, 여러분 옛날에 학교한테 다 읽어보셨죠? 다 읽어보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어린 왕자가 여호와한테 묻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물었죠. 여호와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건 이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걸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죠. 요구 입장이 다르고, 제가 생각할 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고정관념을 바꾸는 거예요. 고정관념. 고정관념 바꾸는 진짜 힘듭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습니다. 고정관념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인텔리전스, 지능의 문제다. 지능이 낮은 사람은 자기 생각을 절대 안 바꾼다. 자, 100세 시대. 이렇게 우아하게 100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할 건지, 아니면은 차가운 정신 넘어가지고, 내가 좀 그때 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지난 세월을 후회하면서 있을 건지. 자, 건강 장수의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고, 고기, 생선, 무게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 현미밥 드시고 채소, 과일을 많이 드시면 됩니다. 이거는 간단합니다. 간단하죠. 부작용이 없습니다. 부작용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침인간 누가 안 잡아가나 이런 분이 있는 집에 계속 하시는 대로 하면 됩니다. 돈이 다 들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셨어요. 이건 여러분이 마음만 보고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해마다 이 건강강좌, 지시가 요구한다는 그런 건강강좌 합니다. 올 봄에 됐고요. 올 10월달에도 하는데 여러분들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